안녕하세요. 워싱턴 킴스TV 왓더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날 그림자 경호를 했던 데이빗 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는 비밀 경호국 시크릿 서비스 SS의 최상위 현장 요원인데요.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시절부터 그를 경호해 그동안 승진을 거듭하면서 경호 총 책임자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식으로 따지면 2급 이상의 공무원 대우를 받는 고위 공무원이죠. 대통령의 신변 안전의 책임을 한국계 미국인이 맡은 건 최초라고 하는데요. 취임식에서 우직하게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셨다면 누구나 자랑스럽게 여기셨을 겁니다. 왓더 뉴스 오늘은요. 대통령 경호국 요원들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합니다. 데이빗 조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정상회담 당시 경호 실무를 총괄했던 인물로도 유명하죠. 그때 공을 인정받아 우수 공무원 표창장을 받기도 한 그는 경호국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칭찬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덩치 좀 있고 싸움 좀 잘하면 경호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에서 비밀 경호국은 최고의 엘리트 집단입니다. 대통령 경호실이라는 이름 대신 시크릿 서비스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유는 경호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그 임무 또한 비밀이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 조직은 대통령과 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 당선자 그리고 부통령 당선자, 대통령의 인척들,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호를 담당합니다. 1997년 이후부터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10년간만 경호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어요. 비밀 경호국은 대통령 경호만을 담당하는 단순히 경호실과 같은 조직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무부 소속이었다가 지금은 편제상 국토안보부 소속인데 재무부와 소속을 공유하고 있어요. 비밀 경호국은 원래 남북전쟁 기간 중인 1865년 위조 지폐 적발 사건을 계기로 창설된 경제 특수부대였는데요. 남부 정권이 북부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해 위조 지폐를 발행하기 시작했고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기 직전 화폐 발행을 책임지는 재무부 산하의 특수수사기관을 창설하라는 지시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의 비밀 경호국은 스스로를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사법 집행기구라고 표현하면서 태동부터가 남다르게 우월한 연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1901년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의 암살 사건이 있은 후부터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경호 조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비밀 경호국이 대통령의 경호 업무까지 담당하게 된 것이죠. 그냥 별도의 경호 조직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우려로 재무부 산하에 있던 시크릿 서비스가 미국 대통령의 경호를 맡게 된 것입니다. 비밀 경호국은 총 6,500명에 이르는 방대한 인력을 운영하는데요. 이들 엘리트 집단에서 대통령 1호 경호원을 한다는 것은 데이빗 조가 엘리트 중에서도 초엘리트라는 것을 증명하죠. 비밀 경호국의 예산 집행과 구체적인 임무는 정확하게 공개된 바가 없는데 비밀 경호국의 작년 회계연도 예산이 20억 달러 이상인 걸 보면 예산 외 항목에 의한 특별 예산이 더 편성됐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특성상 공개할 수 없는 비밀이 수두룩하기 때문이죠. 비밀 경호국은 3,200명의 특별 요원과 1,300명의 백악관 경호원, 2,000명의 행정 및 기술 요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인원 구성 역시 정권 최상층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임무 또한 정확한 범위는 알려지지 않았죠. 다만 사건 수사에 비밀 경호국의 인용이 붙는 것을 역추론해 보면 그러한 업무도 맡고 있겠거니 하고 추측만 해볼 뿐입니다. 이 조직은 경호 업무 외에도 위조 지폐, 크레딧 카드 범죄,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고 출범 의도에 맞게 특수경제사범에 대한 수사권도 지니고 있습니다. 알려진 것이 드물긴 하지만 비밀 경호국은 연방정부 부서 가운데 가장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으로 정평이 높다고 해요.
2019년 말을 기준으로 비밀 경호국을 지원한 사람은 2만 명이 넘고 경쟁률은 150대 1이 넘습니다. 초봉은 직군에 따라서 5만 불에서 9만 불 사이, 일부 연방 부서에서는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 예외 조항들이 존재하는데 비밀 경호국의 경우 체력적인 부담을 감안해 정년을 57세로 규정하고 있어요. 연봉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실제로 비밀경호국 요원들은 매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엄선된 인력들이기 때문에 비밀경호국 출신은 관련 직종으로 이직하더라도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경호원은 큰 덩치에 귀에 리시버를 꽂고 강렬한 눈빛으로 레이저를 쏘는 인물로 묘사되면서 단순한 보디가드쯤으로 여겨지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밀경호국 지원자 대다수는 제2외국어 2개쯤은 너끈하게 구사할 수 있고요. 상당수가 석사 학위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VIP의 일거수일투족을 경계하고 보호해야 하는 이들의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하루 20시간 동안 연속 근무를 해야 하는 날도 비일비재해서 지원자들은 지적 능력 테스트 외에도 신체적 인내력 그리고 타 부서보다 훨씬 엄격한 신원 조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차로 선발된 요원들은 조지아주에 있는 훈련 캠프에서 수사 기술 등을 배우고 메릴랜드주 캠프에 와서 VIP 경호와 범죄 수사, 범인 체포, 무기 사용법 같은 실전을 익히죠. 전체 인원 6,500명 중에서 55% 정도의 인력에게 총기와 비밀 경호국 배지가 지급되는데요. 이들이야말로 진짜 현장에서 뛰는 비밀 경호국 요원인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짜 배지와 휘장, 신분증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FBI와 이 비밀 경호국이죠. 오바마는 대선 후보 시절 이후 최소 200여 차례 이상 암살 위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 취임 후 비밀 경호국의 업무도 더욱 가중됐습니다. 트럼프 역시 극단주의 성향 때문에 많은 위협에 시달리면서 경호 업무 또한 늘어났죠. 이번 바이든 대통령 때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취임식에 열린 의사당을 군인들이 에워쌌어요. 첫 걸음부터 비밀 경호국의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는 셈입니다. 어떤 뉴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